먹었다. 어우, 버티네. 어우, 털로 올라온다! 예! 예. 칼바위가 많아서 쓸리면 판방에 빵! 하고 터지겠는데, 그냥. 쓸렸어. 네, 오늘의 이야기는 넷꼬리그입니다. 넷꼬리그 제가 정말 좋아하죠. 항상 6월 초가 되면 제가 이 넷꼬리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이 넷꼬리그 2.0이었으니까 3.0쯤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넷꼬리그에 사용되는 웜들을 이렇게 좀 챙겨와 봤어요. 이렇게 길쭉길쭉한 친구들을 다 갖고 왔는데, 먼저 이 녀석 4.5인치 드라이브 크롤러인데, 이 정도쯤 되는 친구들은 스피닝으로도 많이 쓰죠. 앞에다가 인서트 싱커 박아가지고 가운데보다 살짝 앞쪽에 이런 식으로 훅을 하나 딱 걸어서 사용을 하는 게 넷꼬리그예요. 싱커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싱커 쪽으로 이 채비 전체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서 수직으로 풀링이 된다는 게 참 특징적인 루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드랍샷만큼이나 착수 지점에서 크게 왜곡 없이 그 자리에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요. 물론 뭐 라인을 견제를 해서 커브포를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떨어져서 내가 라인을 좀 당겨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촘촘히 공략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전 영상에서도 한 번씩 얘기했지만, 저는 뭐 이 넷꼬리그가 바닥을 콩콩콩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때 당겨줄 때 물이 이렇게 걸리면서 이게 바이브레이션이 생기거든요. 진동이 드르르르 하고 걸려요. 그런 식으로 생기는 진동도 어느 정도 어필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이었죠 됐어. 아유, 빠졌다.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2.0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드립니다. 일단 뭐 이런 4.5인치, 5.5인치까지는 스피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5.5인치를 달면 4.5인치보다 웜이 좀 더 무거워지니까 캐스팅이 조금 더 원리된다,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싱커도 조금 더 무겁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스핑을 이 정도를 쓰고, 그리고 요즘엔 베이트로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요거는 5.5인치인데 이렇게 5.5인치를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6.5인치, 이렇게 좀 6.5인치쯤 되면 제법 커요. 6.5인치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크게 아슬하게 9인치를 가기도 합니다. 9인치는 뭐 일단 웜이 좀 많이 무겁고, 앞에다가 제법 무거운 8분의 1온스 이상의 어떤 이런 인서트 싱커를 박아가지고 뭐 헤비 넷꼬리그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베이트 릴로도 넷꼬리그 가능하구나, 특히 뭐 6파운드, 8파운드 이렇게 안 가도 12파운드로도 가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헤비 넷꼬리그 이렇게 같이 쓰시는 거 보고서 사실 좀 마음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나만 알아서 나만 낚아야지 막 그랬는데, 물티패스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해가면서 누군가 넷꼬리그를 출조한다고 해서 이렇게 쫙 세팅을 해놨는데 뭐 8인치, 9인치 이렇게 세팅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람차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변한 게 있죠. 원래는 요거 썼어요. 요거 헤비 넷꼬리그에. 헤비 넷꼬리그부터 변한 이야기를 해보면, 요건 8인치 바우엄 에버그린 제품인데요. 이걸 쓰다가 지금은 9인치 OSP에 드라이브 크롤러 9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딱 대보면 처음에 8인치를 쓸 때도 와 이거 크다 했는데 9인치 딱 되니까 와 이거 진짜 크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왜 달라서 이걸 쓰냐? 첫 번째,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OSP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쓰고요. 쓰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9인치 얘기를 좀 더 길게 해볼게요. 예전에 저희가 요거 8인치 바우엄을 사용을 할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얘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바이브레이션이 있다, 그걸 헤비넷꼬의 어떤 특장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역방향의 주름이 양쪽 옆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당기면 물의 저항에 의해서 조금 더 바이브레이션이 강하게 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9인치로 바꾸고 나서요, 드라이브 크롤러로 바뀌고 나서 처음에 5.5인치를 써봤는데
스피닝에서도 바이브레이션이 되게 정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9인치로 바꿔봤어요. 바꿀 때 사실 조금 걱정이었던 건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보다 조금 더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연해요. 그래서 왜 우리 생각에 뭔가 이렇게 강한 진동을 만들려면 빳빳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써보니까 이게 더 진동이 강하더라 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이렇게 주름이 있는 구조나 이런 건 비슷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얘가 더 바이브레이션을 강하게 만드는 건 이런 어떤 재질의 차이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매치를 만들 때에도 그 역주름 설계를 하면서 좀 더 단단한 형태의 어떤 그 소프트 플라스틱을 재질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9인치를 사용을 하면서 이게 어떤 재질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면 그러면 조금 더 강한 진동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빳빳하고 단단한 느낌뿐만 아니라 부드러움으로도 그런 진동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한 제품이기도 해요. 어쨌든 헤비 네코리그,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에서요 갈아탔어요. 그래서 실은 엄청 많이 사놨거든요. 엄청 많이 사놨어요. 그냥 그대로 진열장에 있길래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간만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즘에 9인치 이거 사용하고요. 그런 재질의 차이에서 오는 진동을 좀 더 즐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기 나이스. 와우. 와, 힘쓰는 거 봐. 뒤에 팔로우 붙었어. 봤어? 보여? 뒤에 보여? 두 마리? 찍고 있으니까. 와. 안녕, 친구들. 안녕. 와, 안 도망가. 예! 네, 네꼬리굴 한 마리 낚았습니다. 고기도 고기지만 제가 산란 끝나고 이 산란터가 될 만한 곳에 그 바깥쪽에 있는 급사면들을 공략을 네꼬리굴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고기도 진짜 괜찮은 고기가 나왔지만 와, 팔로워 따라 붙었는데 두 마리나, 한 마리는 이거보다 더 큰 베스였어요.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산란이 끝나고 수직구조물에 이렇게 급경사면에 경사도를 끼고 이렇게 휴식을 하는 베스들은 이 녀석은 뭐 지금 암컷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거의 뭐 회복도 다 했어요. 이렇게 뭐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합니다. 네꼬리그 재밌네요. 멋진 장면도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4.5인치, 5.5인치, 6.5인치, 9인치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스트레이트를 네꼬리그로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네꼬리그를 크게 사용할 때의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무거워지면요, 일단 얘가 존재감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좀 큰 먹이를 먹을 때, 완전 작은 놈이 안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사이즈를 좀 늘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수심을 공략할 때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깊은 수심에서는 얕은 수심에서보다 써보니까 그냥 경험적으로 큰 루어들이 좀 더 잘 때린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큰 웜이. 그래서 깊은 수심을 공략할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존재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어떤 추측을 해봐요. 제가 이 네꼬리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일정 수심을 공략하는 게 되게 힘들다, 워킹 낚시에서 네꼬리그로 상당히 입질 받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싱커가 달려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서, 얕은 곳에 캐스팅을 해서요, 깊은 곳으로 톡톡톡톡톡 떨어뜨리는 형태로 운용을 해야 톡톡톡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프레젠테이션, 이런 보여주기 방식은 보팅 낚시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워킹 낚시에서는 네꼬리그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밑걸림이야 바늘 끼는 방향 이런 식으로 껴서요, 웜을 이렇게 끼우면, 그러니까 바늘을 밑으로 들어가서 위를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면요, 당연히 바늘 끼는 방향 때문에 어느 정도 밑걸림은 극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일정한 수심을 공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뭘 해도, 라인 카운트를 해도. 왜냐, 이게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2m가 떨어져요. 그러면 10까지 세면 4m가 떨어지겠죠. 내가 4m를 공략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요, 4m를 공략하려면 10까지 세고 땡겨서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4m를 제일 빨리 지나쳐요. 당연히 그렇겠죠.
4m를 찍고 그냥 여기를 공략해야 되는데 여기를 찍고 바로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폴링바이트 립질을 받지 못하면 4m 있는 고기는 그냥 빠이빠이 하면 점점 얕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팁, 네꼬리그를 이용을 해서 라인 카운트로 수심을 공략할 수 있다, 라인 카운트로 뭔가 이걸 공략할 수 있는 센스가 있다가 되면 워킹 낚시에서 할 때에는 더 깊은 수심에 당겨서 올리세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떨어뜨릴 때에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라인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올릴 때에도 툭툭 하고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심보다 조금 더 깊게 넣어서, 공략하려는 수심보다 조금 더 깊게 넣어서 천천히 치고 올라와라. 그리고 한 자리에서 워킹 낚시 특성상 몇 번 더 캐스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5씩 카운트를 해가지고 10카운트 4m 정도로 공략을 했어요. 2m에 5카운트, 그래서 10카운트 4m 정도로 공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 캐스팅을 할 때에는요, 더 깊숙이 넣어서 퍼 올리세요.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얘가 올라오면서 바이브레이션이 있잖아요. 바이브레이션이 있으니까 존재감이 충분한 루어란 말이에요. 비록 웜이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첫 번째 카운트가 5이었다면 그 다음엔 10, 그 다음에 15,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이 공략을 해야 어느 순간 입질이 들어오는 걸 판단을 해서 그 수심을 계속 공략하시면 입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워킹 낚시 기준으로는 걸어 올라오는 상태니까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팁은요, 요 네꼬리그 이런 스트레이트 웜으로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이트 웜 말고 다른 웜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가제 웜, 요거는 크리처 드라이브 크로우인데, 이 드라이브 크로우를 밑에다가 싱커를 이렇게 받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훅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훅을 이런 식으로 박아서요, 이런 식으로 박아서도 사용합니다. 와, 끝내주죠. 이런 식으로도 박아서 사용하고요, 반대로 네꼬리그처럼 완전히 네꼬리그 타입으로 훅 세팅을 이렇게 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얘가 신나지 않아서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지만 물에다 던지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딱 벌써 느낌 오시죠? 사실 저는 이거를 제가 개발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역시 나는 천재다 막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미국에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일본에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요거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냐면, 내가 러버지그를 좀 써보고 싶은데 밑걸림이 좀 두렵다. 이게 사실 거의 러버지그랑 프레젠테이션이 비슷하거든요. 크리처라서 이 집게발이 이렇게 물을 잡아주니까 떨어지는 모습도 비슷하고요. 실제로 이 라인 아이가 웜의 밑에 쪽, 싱커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 루어가 움직이는 모습도 러버지그랑 상당히 비슷해요. 뭐 실제로 러버지그 트레일러 웜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스피닝밖에 없는데 러버지그에 고기가 나오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대용품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 러버지그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볼륨이 좀 작긴 하지만 정말 러버지그에 비해 장점이, 이거 정말 안 걸려요. 여러분, 네꼬리그만큼 밑걸림이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크리처를 사용한 네꼬리그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정말 좀 본격적으로 써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원하게 4인치 크리처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뭐 이거 3.5인치 드라이브 비버거든요. 이 제품도 이렇게 똥꼬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밑에 쪽에 라인 아이가 오게 이런 식으로 훅을 박아서 하는 것도 괜찮고, 네꼬 훅이 아니라 그 웜훅 있잖아요. 웜훅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은 웜훅을 이용해서 세팅을 하면은 더 안 걸리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러버지그 비슷한 네꼬리그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크리처를 네꼬리그에 응용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너무 크게 해서 베이트로 쓸 수 없느냐? 베이트로 쓰기에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가라앉는 속도가 정말 많이 느립니다. 왜냐면 이 인서트 싱커가 한 5g 이 정도까지밖에 제작이 잘 안 되거든요. 많이 무거워봤자 7g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인서트 싱커를 깨면 사실 러버지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러버지그 대용품으로 스피닝이면 좀 써볼만 하지만 완전히 러버지그를 대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하이브리드한 채비도 한번 써보시면 신기한데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꼬리그 3.0에서 밝히는 이런 크리처,
이거 정말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한번 해보세요. 사파 채비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만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영상에서 몇 번 팔로우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뒤에 고기가 확 붙은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저런 고기를 팔로워라고 해요. 저 친구들은 이제 내가 한 마리 잡으니까 구독을 하러 온 거지. 베이트로 지금 제가 한 마리 낚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스피닝으로 제가 실수를 했잖아요. 네꼬리그라는 게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이 좀 있어요. 약간 카나다란 이런 웜으로 스피닝을 갖고 한다,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고 내가 베이트 캐스팅이 어느 정도 딱 익숙해지면요, 이렇게 베이트 장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여기가 약간 긁혔어요. 긁혔는데 이런 안반이 있는 데서 스피닝을 하면 정말 잘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깊이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네꼬리그, 제가 또 네꼬리그 또 애호가잖아요. 그래서 애호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베이트 태클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아주 매력적인 웜리그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리리그보다 조금 더 깊은 수심까지 칠 수 있어요. 뭔가 좀 왜곡이 없이 떨어진다, 약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 웜 위에다가 어떻게 리깅하느냐에 따라서 헤드가 이걸 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늘이 걸려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딱 되면요, 꼬리가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돌거든요. 이걸 스파이럴 폴이라 그래요. 꼬리가 물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궤적도 뭔가 이게 싱커의 무게나 뭐 웜의 재질, 웜의 크기, 이런 걸 다 이용을 해갖고, 뭐 라인에 걸리는 힘까지요, 다 이용을 해갖고 되게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웜 리그니까, 뭐 드랍샷하고 프리리그만 던져보지 마시고, 요거 베이트 장비도 충분히 가능하죠. 12파운드니까. 이거 5.5인치 드라이브 크롤러거든요. 요 정도도 가능하니까 한번 올해는 꼭 네꼬리그 재미 보시길 바랍니다. 팔로우 봤어? 2마리나 있었다고? 야, 구독 2명 누른 것만큼 좋다. 야, 그거 봤어?